할게요. 지금 모의고사 푸는 문제는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할게요. 16번 문제 볼게요. 이 말을 잘 봐야 돼. 윗글에 대한 설명이야. 17번 볼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말이 똑같은데 조금 다르죠. 17번 문제는요. OX 문제예요. OX 문제야.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예요.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 읽고 10개 옆에다가 짧게라도 써놓으면 돼. 뭐의 개념, 무엇의 분류, 뭐뭐의 특징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놓고 그 말만 쭉 이어서 읽으면 그게 16번 답이 될 거다. 다음 특정 제도가 발전한 과정을 제시한 뒤 끊어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단에 전망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도 16번 풀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끊어. 이거는 무조건 만약에 있다면 첫 번째 문단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야. 제도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특정 제도가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얘는 적어도 두 번째 문단에서 여섯 번째 문단에 나와야 하고 제도의 의의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일곱 번째 문단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라면. 다음 특정 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4번 일단 지워. 기억나나? 절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맞는 적이 독서 지문에 단 한 번도 없었어. 지금까지. 절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맞는 얘기는 언제밖에 없냐면 그것도 거의 없지만 앞에 한 8에서 10번 문제 학생회 애들 맨날 모이면 회의하고 토의하고 있잖아. 그때 빼놓고는 절충이 만들 데가 없어. 그렇게 기억하면 돼. 다음 특정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 이 말 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말이 맞다면 여기에 이런 게 있을 거다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뒤에 나와 있는 19번이 3점짜리라서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제일 복잡한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A.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B. 상대방의 철회권, C. 상대방의 거래 거절권 이라고 나와 있죠. A, B, C가 전부 어디에 있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있죠.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혹은 여섯 번째 단락까지만 읽고 18번 풀러오는 겁니다. 사실은. 19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했으니까 윗글 다 읽고 와야 되고,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의사 능력이란 단어 뜻 벌써 설명해 주고 있죠.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의사 능력이 있어요? 있지. 내가 카드 들고 가서 물건을 들고 카드를 주면 카드 긁어서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고 그 물건은 이제 내 거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이렇게.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은 이거 좀 사건이 이래저래 복잡해지고 좀 피곤해질 수 있겠다 판단이 서잖아. 그러면 의사 능력 있는 거지. 사람이 자신의 법률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법률 행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무효,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국집에 짜장면 시켰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안 와? 그러면 전화해서 얘기하죠.
짜장면이 너무 늦게 오는데요. 그러면 그 주인 아줌마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출발했는데요. 아니야, 출발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효로 해주세요. 이게 더 정확한 거지. 내가 전화 걸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야. 네. 졸려 죽겠죠. 우리 요것만 하고 좀 쉴 거예요. 하지만 의사 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 행위 당시 자신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거야. 뭐가 눈에 휙 씌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았어. 제정신일 때. 근데 순간 정신 차리고 한 3일 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저 계약서 도장 찍을 당시에 의사 무능력자였었는데요? 라고 주장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민법에서는 의사 능력자의 여부, 즉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제한 능력자. 구체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러분들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등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옆에 단어 뜻 잠깐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서 예를 들면 누구 있을까? 지체장애인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피한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위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 예를 들면 치매 초기 환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끔 정신 나가는데 제정신일 때도 있어. 그러면은 요거야. 단독행위, 일반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 이상한데 법률행위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상속. 쟤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쟤한테 내 재산을 주겠다. 증여. 이런 거는 단독행위. 다음 계속 봅시다.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을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와는 구분이 되며 제한 능력자는 누구와는 달리 행위 능력자와는 달라.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돼 있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뭐라고 할까? 중고차를 한 대 사왔어.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인 당시 중고차 한 500만 원 주고 사왔어. 500만 원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가?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제한능력자 제도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는 거는 단어 뜻이나 개념인 거 눈치채고 계시죠? 이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 즉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여러분들이 중고차 다시 그 시장에 끌고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이거 물려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의사, 여러분들 부모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이거 중고차 물려주세요.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행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려주세요 할 때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차야. 그 500만 원은 판 아저씨 돈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취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본인이 아니면은 부모님이 언제까지? 10년 이내에. 그런데 미성년자는 내가 제한 능력자인지 어떻게 증명해 줍니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등록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법원에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지만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돈 주고 차 주인한테 아까 차 사왔지? 원래 전 주인이 이것을 항상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면 누구든 이거 학생인데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증 봅시다 라고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나처럼 생겼어. 그러면 어른이라고 보겠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차 판 아저씨는 어떨까? 10년 동안 제가 차 물러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10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 죽지. 제한 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계약 당사자, 이전 차 주인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한 9년 9개월째 차 운전하다가 거의 폐차 직전이 됐어. 그거 어떻게든 끌고 가가지고 아저씨 물려주세요 하면 이거 물려줘야 돼. 어떻게 살아 그거를.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상대방을 위해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크, 얘네들 있죠. 요것들 누구냐, 얘네들 요런 게 있대. 이러한 제도가 있대.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상대방을 위한 제도인 거야. 아까 차 팔았던 아저씨를 위한 제도야. 이렇게. 먼저 이제부터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첫 번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여기에서의 상대방은 이전 차 주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딱 50일 준다. 이거 계약 유지할 건지 파기할 건지 빨리 나한테 얘기해라.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 합니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나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만 요구할 수가 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답 촉구를 받은 사람은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를 확답해야 하며 됐어요. 그냥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사온 차인데 그냥 내가 탈게요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요. 그냥 차 물려주세요 라고 하던가 유효기간 내에 대답하지 않으면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성년자한테 차판 아저씨는 한 달만 좀 조마조마하면 돼. 그치? 10년 조마조마할 걸 한 달로 줄여줬는데 그러면 잘해주는 거지. 다음,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 원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물리고 싶을 경우 제한 능력자 측에서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첫 번째, 두 번째,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고, 차를 팔았어 아까 그 아저씨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생긴 얼굴이 교복 입고 학교 안에 들어간 거 본 거야. 오이씨, 학생한테 팔았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교문 들어가려는 나를 불러다가, 학생, 학생이었어? 계약 이거 취소할 거야. 차 가져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다음,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괜찮나요? 조금만 참아. 다만 위의 철회권, 거절권은 둘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네요.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복잡할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 시간 드릴 건데 이 얘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이제 또 다른 거죠.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신분증 위조했어, 위임장 위조했어, 그런 경우지. 이러한 경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위임장 속여왔어,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다. 아무리 봐도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증 한번 봅시다 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위조한 거야. 근데 너무 정교하게 위조했어.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미성년자가 차 물러주세요 라고 해도 못 물러줘. 속였으니까.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 사기 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하는 법률 행위를 했으면 갑은 취소권 못 써.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이 배제가 돼. 아빠 와도 그거 못 물러. 갑의 취소권이 배제되고 아빠 와도 못 물러. 이런 식이죠. 됐을까요?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제도를 통해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소할 수 있게 해서 법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도 역시 있어서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16번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졸고 있어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제도 이야기합니까? 의사 능력자에 관련된 제도가 있죠?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 있죠? 이것이 발전한 과정은 아니지. 전망 예측,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될 겁니다도 없어.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렇지, 미성년자, 의사 제한자를 보호해줘. 그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번 정답이죠. 변화된 얘기 자체가 없으니까 변화된 원인도 없고요. 제도의 요건 나쁘지 않아. 제한 능력자도 보호해주고 계약 상대방도 보호해줍니다 했으니까. 특정 제도 4번 읽지도 않을 거예요. 영향력 분석한 거 없어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 다음,
미성년자는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 능력자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락에 얘기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받을 수 있지.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 누구야? 여러분들 얘기해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 그거 보호해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2번 틀리죠. 가족관계 등록부, 후견인 등록부를 통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피성년 후견인인지 피한정 후견인인지는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단락에 있지. 제한 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얼마? 10년. 자신의 재산상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맞지? 법원에서 제한 능력자로 규정했다. 여러분들 미성년자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등기 서류 하나만 끊어서 보여주면 돼.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러니까 5번 괜찮지. 정답은 틀린 거 2번. 18번 확인할게요. B 뭐였지? 상대방의 철회권. 미성년자였네. 계약 이거 무효야.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괜찮지? C. 상대방의 거절권.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무효로 돌리고 싶을 경우 사용합니다. 무효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2번 오케이. A. 확답 촉구권. 한 달 내에 말해라. C. 철회 거절권. 너하고 거래 못하겠다.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괜찮지? 근데 A. 확답 촉구권은 여러분하고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둘 다 얘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의 따님이 저한테 차를 사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죠? 라고 보호자한테 대리인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A는 제한 능력자 본인과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했더라. 여기에서는 법정 대리인, 본인, 법정 대리인 둘 다 됩니다. B, C. 철회권, 거절권은 모두 제한 능력자 측이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고 6페이지 왼쪽 맨 밑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철회권,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 행위에 대해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A, B, C 모두 제한 능력자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조금만 참아. 우리 요 한 문제 하면 우리 한 10분 쉴 수 있어? 17세 A는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죠.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오우씨, 구입할 돈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판매자가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한 거니까 미성년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팔아먹은 거니까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줘야 돼, 이거.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중요한 거 아니야.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면 아니야. 잘못 있어. 이거 확인했었어야 돼.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놨는데 이거 법원에 소송하면 1,000만 원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어.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아니요. 10년까지 가능해요. 10년까지 오케이요. 탈락.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아니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물려주세요 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가서 물려주세요 해도 되고. A의 법정 대리인이 A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군. 아니야. 10년까지 오케이라고 했어. 3번 탈락.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위조했어. 판매자 믿게 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이건 답 없어. 악기점 상인이 이겨.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겠군. 그렇지. 이건 뭐예요? 속임수.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야. 이거 아까 뗄감으로 돼도 취소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틀린 건 맞는 건 4번. 오케이. 딱 10분만 쉬었다 할게요.